모델같이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할까요? 아닙니다. 아름다움만을 위해 살을 뺀다는 것은 편견. 힘든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에겐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거울을 보기가 싫었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있고 지방간도 있고 순환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하지정맥류 같이 고혈압이 있는 관계로 이제 저도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우리가 불어나는 체중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 비만은 우리 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선 내 몸의 체질을 알고 하는 다이어트가 건강한 체중 감량이라고 말하는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로 가는 길, 강명상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6개월) 전 최용락 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처음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보기엔 전혀 비만으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결혼 후 살이 찌기 시작한 용락 씨는 한때 몸무게가 100kg이 넘었다고 합니다. 비만은 젊은 아빠의 건강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체격이 많이 커지고 이제 체중도 많이 증가하고 하게 돼서 이유 없이 그냥 간절히 아픈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집안 병력 중에 이제 고혈압이 있는 관계로 이제 저도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저희 이제 첫째 딸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하나씩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디 가서 왜 바깥에 나갔을 때 아빠가 부끄러워할까봐, 그리고 아빠한테 우리 아빠는 어때요라고 했을 때 좀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건강하고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해 살을 빼기로 결심했다는 용락 씨. 오늘은 6개월간의 노력을 통해 내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측정하는 시간인데요. 처음엔 검사를 하는 순간이 두려웠다면 지금은 내 몸의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을까 설렙니다. 6개월 동안 몸무게가 20kg이나 빠졌습니다. 일주일에 음주도 5회 이상 하시고 주량도 소주 2병 이상 정도 좀 많이 드시는 편이어서 복부 비만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인데 불구하고 고혈압까지 꾸준하게 치료도 받으시고 적절하게 운동도 하시고 식생활도 개선도 좀 잘 하시면서 지금 혈압도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려가셨고요. 무엇보다 복부 비만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였는데 복부 허리 둘레도 지금 한 15cm 정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체중도 많이 감량하셨지만은 내장 지방도 더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BMI 지수 전반적인 체지방률 막 다 좋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는 음주는 어떻게? 음주는 가능하면 안 하고 있고요. 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네. 소주나 위주로, 네, 와인이나 이런 거 위주로.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용락 씨는 잦은 음주로 인해 간 기능이 떨어져 살이 찌는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요. 간 기능 저하형 비만은 30, 40대 직장인 남성들에게 특히 많습니다. 이제 간의 기능 자체가 많이 조금 저하된 상태여서 복부 비만이 많이 생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 이제 간 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간 경혈을 조금 더 자극을 해서 이제 경락 소통을 통해서 기혈 순환을 좀 더 촉진시키는 쪽이 네.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간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생긴 뱃살은 간 기능이 회복되면 저절로 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용락 씨는 비만 치료와 동시에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간의 기능은 지방 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담관을 통해서 지방을 이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간의 기능이 저하되면 과도한 지방이 간이라든지 다른 몸 구석구석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부에 더 집중적으로 많이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복부 비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조금 더 침보다는 이 전기침이 훨씬 더 강한 자극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지방의 대사를 더 촉진시켜 주게 됩니다.
전기침은 내장 지방을 분해해주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심한 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용락 씨는 체중 감량 후 눈에 띄게 피로감도 줄어들었고 먹으면 바로 살로 가던 체질도 변했습니다. 살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리하게 굶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무작정 굶고 다이어트를 했으면 아마 다시 요요 현상이 와가지고 실패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은데, 술을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 이제 술 맥주보다는 되도록이면 소주 위주로 먹고 있을 거요. 그리고 술 먹는 횟수 자체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양념된 고기보다는 이제 양념 안 된 고기 위주로, 그리고 밀가루 음식은 최대한 안 먹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다이어트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술 먹는 습관만 바꾸셔도 굉장히 비만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술을 먹기 전에 견과류라든지 달걀이라든지 방울토마토 같은 음식을 드시거나, 혹은 뭐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가시는 게 우리가 폭음이라든지 폭식을 예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당분을 섭취하게 되면 비만 호르몬인 인슐린이 나와서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만들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대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한방에서는 음식을 통해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간 기능에 좋은 음식으로는 간을 보호하고 눈을 밝게 하는 복분자, 간의 기능을 채워주는 부추, 자두, 간에 쌓인 열을 내려주는 결명자 등이 있습니다. 요즘 최용락 씨는 매일 등산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니 아침 등산도 전혀 힘들지 않은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적응이 되는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루에 1시간 반이나 2시간 동안은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만, 평지를 1시간만 걸어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오르막길 정도는 1시간씩 걸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30대의 건강을 회복한 것 같다는데요.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 찾은 건강을 잘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또 한 번 해봅니다. 되게 기분 상쾌하고 좋습니다. 땀 흘리고 나서 씻고 출근하면은 되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자기 스스로한테도 만족감도 있고요. 우리 애기들한테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수 있게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건강하고 젊은 아빠가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이 오랜만이다, 그쵸? 예약해드릴까요? 네. 주민등록번호랑 박지민 씨도 그랬습니다. 승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지민 씨가 이번에 한의원을 찾은 것은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어서입니다. 지민 씨는 다양한 다이어트의 성공과 실패, 요요 현상 등을 경험하면서 잘못된 체중 감량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양약이나 보조제나 이것저것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게 좀 부작용이 좀 심하더라고요. 식욕제도 좀 잘 안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요요 현상이나 좀 다리 순환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하지정맥류 같이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의 기본은 순환이라고 하는데 그 순환을 바로 잡으려고 제가 한의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순환이 좀 안 되다가 되는. 지민 씨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하지정맥류인데요. 다리가 부어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쉽게 무리가 와 생활이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다리가 좀 많이 걸어 다니다 아프고 좀 저리고 좀 자고 일어나도 개운한 게 없었어요. 다리가 좀 계속 네. 아프기도 하고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네. 지민 씨는 위장 기능과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겨 하지정맥류까지 생긴 경우였는데요. 한의학에선 이 같은 경우를 위장 기능 저하형 비만이라 부릅니다. 위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비만도 치료되는 경우였죠.
지민 씨 같은 경우는 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음식을 적게 먹는 치료보다는 지금 위장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위장 기능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나 쑥뜸, 신부 온열 치료 같은 것들을 병행하게 될 겁니다. 위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복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쑥뜸 치료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드릴게요. 따뜻하고 괜찮으세요? 네. 네, 따뜻하죠? 네. 조금 뜨거울 수도 있어요. 잠이 옵니까? 잠도 좀 올 것 같죠? 네. 뜸의 따뜻하고 좋은 기운이 몸속으로 전달돼 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온열 치료도 위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 열을 가하게 되면 지방 세포의 막이 약해지면서 분해되기 쉬운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 온열 치료를 통해서 복부에 포화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탄력감을 더 좋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꾸준한 치료 결과 지민 씨는 2개월 만에 8kg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비만 치료 후 소화가 아주 잘 된다는 점입니다. 위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 장내 환경에 유해균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훨씬 더 살이 찌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위장 기능을 보강을 해서 유익균들이 더 많은 장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보감에서 보면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이제 아욱된장국, 배추, 검은콩이 있는데 특히 검은콩은 그 즙을 달여서 마시면 장에 있는 물기를 제거하고 장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치료를 받고 한 달 후 다시 지민 씨를 찾았는데요. 자, 팔꿈치가 내 뒤꿈치 쪽에 그대로 닿을 수 있게 쭉 넘어갑니다. 자, 호흡은 가볍게 힘이 들어갈 때 후 쉬면서. 그렇죠. 엉덩이 좌골을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면 운동을 하며 체중 관리를 잘하고 있는 지민 씨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위로 올려봅니다. 자, 이때 혈액순환과 위장 기능을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훅 말고 긴장하시고 평소에 이제 코어 훈련을 많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이제 멋진 몸매를 좀 가질 수가 있으시고 운동만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항상 운동도 하면은 영양 그리고 휴식이 이렇게 꼭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다 되고 꾸준하게 운동한다면 뭐 1년 안으로는 더 멋진 몸매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쁘게 이렇게 더 성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는 건강한 미인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좀더 다양하게 쭉 넓게. 지민 씨는 몸의 라인도 좋아져 미인 대회에도 출전했습니다. 흑두를 갈아 두유에 타서 마시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흑두는 위장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알고 다이어트를 하니 훨씬 건강해진 느낌이네요. 기초 지식 없이 다이어트를 했을 때보다 몸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우선은. 그 전에는 제가 좀 제 몸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살만 빨리 빼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무리한 다이어트를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요요도 오지 않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도 같이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환자의 체질에 따라 건강하게 살을 빼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명상 원장도 다이어트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82kg까지 나갔던 그는 71kg까지 살을 뺐습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가 스스로 좀 치료도 하고 식생활도 개선을 했더니 체중도 많이 빠지고 심지어 뱃살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진짜 건강하지 않아서 내가 살이 찐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제 경험을 한번
많이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체중 감량에 성공하기 위해선 다이어트 중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먹어도 되는 음식을 철저히 구별하는 거랍니다. 네, 저는 빵, 떡 아주 둘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빵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탄수화물이지만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불용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단백질은 소화가 잘 안 되고 끈적거리기 때문에 소장에 달라붙어서 우리 몸의 대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네, 둘 다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만약에 드셔야 한다면 소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밀가루에만 글루텐이 많이 들어있는 줄 아시는데 보리에도 글루텐이 들어있습니다. 맥주는 글루텐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를 방해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글루텐에 많이 민감하시다면 보리밥이나 보리차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둘 다 아주 건강한 음식이죠. 하지만 저는 두유를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유는 동양인들의 75% 정도가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을 가진 사람들이 우유를 많이 마시게 되면 대사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유를 드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과자라든지 초콜릿 같은 음식을 간식으로 드신다면 안 드시는 게 맞죠. 하지만 적절한 간식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침은 대충 먹고 점심 조금 먹다가 나중에 저녁이 늘어나는 저녁 폭식형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저녁에 대사가 더 느려지기 때문에 저녁에 폭식함으로써 살이 찌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과 저녁 사이에 적절한 간식, 예를 들자면은 견과류라든지 달걀, 방울토마토 같은 것을 드시면은 저녁에 폭식하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 중에서는 잘 먹지 않아도 찌는 나이살 때문에 고민인 경우가 많은데요. 옷가게를 하는 김필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60 가까이 돼 가니까 살이 쪄서 살이 잘 안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있고 지방간도 있고 몸이 너무 좀 무거워지고 가게 손님이 왔는데 너무 날씬한 몸매를 보여줘서 저도 저렇게 살을 빼서 정말 좀 예쁜 옷도 입고 좀 자신감 있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살을 좀 빼게 된 겁니다. 아내가 체중 감량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으니 무엇보다 기쁜 건 남편입니다.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었어요. 살쪘다는 그 자체에서 제가 그때 36 바지를 입었는데 집사람이 내 청바지를 입을 정도로 그렇게 살이 많이 불었거든요. 좀 안타까웠죠. 아무래도 본인이 힘들어하니까 저도 많이 힘들었죠. 안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김필애 씨의 경우 중년 여성에게 특히 많은 대사기능 저하형 비만이었는데요. 이 경우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답니다. 제가 진료를 해보면 50, 60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음식도 좀 적게 드시고 많이 가려 드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살은 너무 잘 찌죠. 비만은 결국은 대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만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잘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사 기능 저하형 비만은 해독을 통해 대사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특수 약실을 지방층에 직접 주입하는 매선요법은 대사 기능 회복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부분적으로 지방이 많이 쌓인 부위에 이렇게 외선을 통해서 지방을 좀 분해할 수 있게, 실 자체에 조금 더 녹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체내에 남아가서 오랫동안 이제 지방을 연소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김필애 씨는 2개월 만에 10kg 이상을 감량했는데요. 몸무게가 빠진 것도 좋지만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찾은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사실 몸무게도 많이 빠지시기는 하셨지만은 지금 대사 기능 자체가 주의 단계였는데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많이 내려온 상태고요. 또 치료도 열심히 받으시고 식이요법도 대사량이 좀 좋아질 수 있게끔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도 그런 식이요법을 아주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사 기능 저하형 비만은 기초 대사량을 늘려주는 식단으로 식이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쌓여가는 나이살과 함께 켜지는 건강의 적신호. 빨리 알아채고 관리한다면 훨씬 더 건강한 중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없어지고, 첫째는 건강이 너무 많이 좋아지고, 억수로 예전에 막 밀가루 음식 이런 거 전혀 안 먹고 생활 습관이 너무 많이 바뀌어졌어요. 앉아도 뱃살이 조금 더 안 접히도록 좀 날씬한 몸매를 가꾸어서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오치수로 가꾸고 싶습니다. 체중 감량에 성공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생활 습관과 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출산 후 급격히 불어난 살로 거울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조인혜 씨. 불어난 살은 활발했던 성격까지 바꿔놓았는데요. 다이어트를 수십 번 결심했지만 24시간 아이를 키우며 살을 빼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몸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무릎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안 좋아지고, 스스로 원래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사람도 만나기 싫고 거울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한 1년 정도는 거울을 안 본 것 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보지 않는 이상은 뭐 쇼핑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여자로서의 저를 찾고 싶어서 오게 된 것 같아요. 여자로서의 나를 다시 찾은 것은 물론이고요. 출산 후 급격히 나빠졌던 건강도 회복됐습니다. 다리도 많이 돌아왔어요. 네, 일단은 다리. 가벼워져서. 네. 그 무릎 통증은 거의 없어졌고요. 허리는 아직 약간 털이 조금 아직 그러시고. 더 빼야 돼요. 체중이 줄면서 네. 내장 지방이 줄면서 훨씬 더 좀 체중이 좀 증가하는 폭도 조금 더 훨씬 좀 줄어들 거예요. 예전처럼 쉽게 체중이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일찍 관리하시는 거. 이내 씨는 3개월 동안 76kg에서 66kg으로 10kg을 감량했습니다.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만 치료 후 허리와 다리의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활력이 넘치니 아이에게도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됐답니다. 거울을 다시 보게 되고 저를 또 사랑하게 되고, 몸적으로는 이제 불편한 뭐 허리라던가 무릎이라던가 뭐 코골이, 뭐 손발저림 이런 거 정말 너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비만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 꼭 치료가 되어야 하는 질병입니다.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 비만. 혹 내 몸에도 적신호가 켜지진 않았는지 우리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자기에게 안 맞는 그런 다이어트로 인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 요요가 생기거나 그런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본인이 건강해지시려고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해지시면 살은 저절로 빠집니다. 제발 굶으면서 살을 빼지 마십시오. 몸이 좋아지고 대사가 좋아지면 살은 저절로 빠지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